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뭐 대통령이라고도 참 부르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깜빵에 있는 박근혜 씨의 그 대통령 재임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수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씨를 철저하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그 선거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 묵인해준 그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건과 더불어서 같이 좀 대조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박근혜 씨의 선거 개입 혐의 일람표인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신고를 했던 사안들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2016년 3월 16일 날 오전부터 진박 예비 후보들의 지역인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해운대에 있는 이곳에 들렀고요. 수산 가공 선진화단지 서구에 있는 데를 들렀고, 사랑채 노인복지관을 또 들릅니다. 이때 이제 박근혜 씨는 빨강 자켓 차림이었고, 사랑채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을 때는 노인들의 일자리와 연금에 대해서 거론했고,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재래시장 방문 때처럼 주민들과 악수를 하는 선거운동 유세를 방불케 하는 행보를 방폭행보라고 하죠.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3월 16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작년 3월, 그러니까 총선을 뭐 한 달여 앞둔 그 시점이죠. 이에 대해서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선거운동, 사실상 선거운동이다 이게 라고 하면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랬더니 선관위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이 직무상 행위, 그러니까 창조경제 현장점검 일환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2016년 3월 16일 날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을 하면서 오전에는 대구에 들러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이런 곳들을 참석을 했고요. 이때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개청식에서는 그 정종섭 전 안행부 장관이죠. 이 정종섭 씨 이 예비 후보와만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 86조 6항에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하는 행위는 금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자신을 따르던 그러니까 장관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 진박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행사에 선거 운동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사실상 선거 운동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대통령이 직무상 행위로 특정 지역을 방문한 사실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자, 이것이 빨간 딱 새누리당 옷을 떠올리게, 새누리당 색깔을 떠올리게 하는 빨간 옷을 자켓을 입고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때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이 한참인 지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경북도청 개청식에 참석해서 유일하게 지금 정종섭 씨하고만 악수를 해요. 또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됩니다.
진박인 정종석 후보와만 유일하게 악수를 했다. 이렇게. 이게 사실상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5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날 국무회의 때 이런 발언을 합니다.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진실한 사람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박을 떠올리게 한 그런 말이죠. 진실한 사람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는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노동 관련 법안, 한중 FTA,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 조속한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나온 발언이고,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텐데, 이러한 어떤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정치권의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 9조 1항 및 85조 1항이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저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2015년 6월 25일 보겠습니다. 이때는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얻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씨의 퇴진을, 말하자면 사퇴를 요구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씨가 그로 인해서 거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신고를 했는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줍니다. 선관위가. 바로 이 장면인데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래서 유승민 씨의, 아마 유승민 씨가 그러니까 증세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경제를 살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건 허구다, 공약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고 배신의 정치를 했다, 자신에게 각을 세운다, 예를 들면 말하자면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빨간 옷 딱 입고 전당대회 말하자면 축사를 했는데요. 이때 전당대회 과정에 이렇게 나경원 후보하고, 그러니까 노원병에 출마했던 나경원 후보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윤상현 씨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악수까지 특정 후보하고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이 나경원하고만 악수한 게 아니라 그날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하고 쭉 도열해가지고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유세에서 나경원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꼭 당선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러한 말을 했다 하면서 그것을 유세에 활용해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대 경쟁 후보였던 노회찬 후보 측에서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고 서울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답변이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이 말만 가지고는 중립 의무라든지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렇게 보기 어렵다. 왜냐, 특히 지금 전당대회라는 게 정당의 당원으로서 참석할
하여서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의례적인 당원 사기의 덕담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이것도. 자, 2014년 7월 14일 날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30 재보궐선거를 20일 정도 앞둔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빨간 색깔인 빨간 자켓을 입고 참석을 했고요. 바로 이때에 나경원 의원하고 악수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11일에는 재보궐선거 지역인 김포 소재 로컬 푸드 집한장과 시장 등에도 방문해서 야당으로부터 이 선거법 논란 시비를 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신고를 했던 선관위 답변은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전당대회에 당원 자격으로 참석하여서 연설하고 참석자들과 의례적인 악수한 행위만으로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재보궐선거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집한장 등을 방문하여 선거에 관한 발언 없이 농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 등에 관한 현안 사항 청취와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뭐 공직선거법 위반 다 아닙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참여정부 평가포럼, 그러니까 2007년 6월에 있었던 그 자신의 그 지지자들, 노사모 사람들하고 주로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그 강연을 했었는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좀 끔찍하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발언들을 했어요. 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노무현 대통령만 유일하게 선관위로부터 3차례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습니다. 2004년 3월 3일에는 그러니까 2004년에 있었던 그 방송기자 2002년 2월 24일이네요. 아닙니다. 이게 날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2004년 2월 24일입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모든 것을 하고 싶다, 이런 등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통령 중립 의무가 있으므로 향후 선거 중립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말하자면 선거법 준수 촉구, 그러한 통지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선거법이 위반이 된다라고 7시간 그 자기네들 중앙선거인 마라톤 회의를 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과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의 합작에 의해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죠. 2007년 6월 7일 날에는 그러니까 6월 2일 날 참여정부,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포럼 주최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좀 끔찍하다, 그런 등등의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선거 중립의무 준수 촉구를 중앙선관위에 통지를 했고요. 2007년 6월 18일에는 그러니까 6월 8일날 온강대학교에서의 강연에서의 발언, 6월 10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의 발언, 6월 13일 한겨레신문사의 특별대담에서 발언 등등을 문제 삼아가지고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재촉구한다, 이러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3차례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통지를 받은 대통령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와 비교해서, 박근혜는 엄청, 제가 이제 신고한 것만 아까 다뤘고요. 그렇지 거기에 있지 않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관위가
혐의가 없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JTBC 뉴스룸에서 이 두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논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탄핵을 시켰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헌재 같은 경우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위반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될 만큼 중대 사유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죠. 그러나 2016년도에 박근혜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는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정도의 신분이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면, 이 박근혜 같은 피의자, 곧 범죄자의 신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분으로 검찰이 거는 혐의만 해도 엄청 12가지 이상인가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제3자 뇌물수수 뭐 등등의 온갖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해서 결국은 탄핵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탄핵 사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죠. 원래 이 2012년 대선 자체가 개표 부정, 개표 조작에 의해서 사실상 박근혜가 그 당선이 된 건데, 그런 어떤 선거범죄, 선거법을 위반해서 개표를 조작해서 당선됐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들은 빠져버렸기 때문에 좀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아있고,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재심이 대부분 청구가 되어 있어서 아직 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정당한 대통령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가기관이 그때 당시 대대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국정원이랄지 군사이버 사령부랄지 기무사랄지 국가기관 밝혀진 것만 해도 8개 기관이 동원돼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상 관권 부정선거, 대대적인 관권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을 가로챈 범죄자죠. 범죄자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명박과 더불어서.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재심 결과가 나와야지 결론이 날 것 같고, 물론 이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랄지 그 국정원의 그 댓글 공작이랄지 등등은 지금 계속 수사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상당 책임 있는 자들이 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권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은 명백해졌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철저하게 박근혜와 이명박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덮어주기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좀 밝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